아니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집을 팔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는 투자자가 집을 팔겠습니까? 아직도 초평가되어 있다 빌라는. 수요층들이 지금 빌라에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영역 아파트 갈 수 없는 거냐? 갈 수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11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없는데 이런 곳에 사연 보내도 될지 뽑히진 않겠죠? 그래도 한번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은 갱신을 해서 4년 전세 살다가 8월에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시세대로 올려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도 너무 높고 월세는 감당 안 될 정도로 비싸고 집은 지금 구입하기엔 주저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착잡합니다. 며칠 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서 내용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와 투자는 완전히 반비례합니다. 만약에 거주를 선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같이 함께 따라올 수 있고요. 반대로 투자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반드시 거주의 방향성보다 투자의 방향성의 스탠스를 취해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드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담 무조건 받으시고 적절하게 전략과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사실 이 코픽스 금리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5월달 기준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 약 1.98% 정도였던 코픽스 금리가 6월달에 2.38%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은 매수 수요층들도 마찬가지 이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전세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6%를 넘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차 시장이건 매매 시장이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 고충, 금리 인상에 대한 고충을 떠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담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조치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거주의 유형을 세 부류로 나눠 본다면 매매 수요층이 있을 수 있고요, 전세 수요층이 있을 수 있고 월세 수요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면 대출을 받은 매매 수요층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전세 세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세 대출이 6%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자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월세로 가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월세액은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매매 수요층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주자의 지금 놓여진 환경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크게 보자면 일단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은 어떨까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만약에 현금이 6억 정도 있는 사람이 6억 아파트밖에 못 보는데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3억이라는 대출을 받으면 9억짜리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도가 높다. 전세 세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본인 자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고, 월세 세입자도 마찬가지죠. 월세액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거주 환경도가 높은 아파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작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매매 수요층은 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급하신 분들은 완전히 급매, 초급매로 물건을 매도하실 겁니다. 또는 손실, 자산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죠. 그걸 수익성으로 따져본다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전세,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익성이 보존되나요? 수익성은커녕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금리 인상의 조치는 결국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본인의 현금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월세에 대한 이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익성이 뭐가 있습니까? 월세 세입자분들이 배팅한 것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는 건 내수 경제가 완전히 악재로서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월세를 엄청나게 높게 내면 월세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채에 대한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은커녕 계속적으로 자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단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이에 반해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이 놓여진 환경은 어떨까요? 자, 거주자처럼 거주의 환경도가 높을까요? 거주는 굉장히 열악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현금이 한 6억 정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일부분은 거주해야 되고 또 일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니 당연히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그 집에 대한 가치는 낮은 상품에 대한 주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주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자, 위에 같은 분은 현금 6억 있는 분이었는데 밑에 있는 분들도 현금 6억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9억짜리 아파트 보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요? 거주를 하려면 6억 미만짜리 주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주가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부채에 대한 부담을 따져본다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부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분이 대출을 받았습니까? 뭐합니까? 보통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럼 전세 레버리지 이용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금리 인상이 되건 금리 인하가 되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집값이 하락하건 폭락하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집을 팔지도 않을 건데. 아니,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집을 팔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는 투자자가 집을 팔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익성은. 부동산은 항상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은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가운데서 굴곡이 생기면서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쭉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거주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매 수요층이건 전월세 수요층이건 그러면 이제 어떤 주택의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냐라고 따져본다면 당연히 서울로 따져본다면 빌라나 구축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매로. 자, 예컨대 현금 6억 있으셨던 분입니다. 6억. 매매 수요층은 6억. 6억짜리 현금 있고 3억을 대출 받았는데 3억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매도를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부채 부담 없으면 그 이하에 있는 주택을 봐야 되겠죠.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6억짜리 아파트 지금 남아있는 거 6%에서 7%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빌라밖에 없다, 이분. 또는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서울 외곽적 일대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2020년, 2021년 대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자, 2020년, 2021년 경기도 외곽 지역과 함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로 구축 아파트 또는 소형 평형대가 폭등했습니다. 갭매우기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정점에 올라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까요? 전월세 분들도 매매할까요? 구축 아파트? 하기 어렵겠죠. 자, 보통 우리가 시세를 판단할 때 25평 아파트의 전세 시세와 방 3개짜리 비슷한 평형대의 빌라의
이 매매 가격이요 거의 시세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폭등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전세 금액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 매매 방 3개짜리의 매매 금액과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아직도 초평가되어 있다 빌라는. 아직도. 자, 지금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보다 빌라의 매매 거래량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수요층들이 지금 빌라에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앞으로 부채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요. 전세 세입자. 우리 구독자님처럼 신규 계약하려고 나오신 분들 어딘가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9억짜리 사셨던 매매 이분이 전세를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당시 4년 전에 3억대였습니다. 전세 시세가. 근데 지금 현재 4년 이후에 거의 5억대입니다. 5억대. 6억 가까이 돼요. 지금. 2억 이상 전세 금액이 올라갔다고요. 이분은 기존에 전세 대출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 어디 가야 돼요? 빌라 갈 수밖에 없다. 빌라.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빌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빌라로 가면 앞으로 수익은 없는 겁니까? 왜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계속적으로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에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기존에 지어져 있던 종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려면 추진을 해줘야 되겠죠. 이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부채가 없는 이 빌라에 계속 거주하다가 그럼 우리는 영영 아파트 갈 수 없는 거냐? 갈 수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따라서 빌라에서 머무는 게 아니다. 무조건 빌라는 서울에 있는 빌라는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본인은 어딘가에 거주를 하셔야 되겠죠. 본인 자금 만약에 이분도 똑같이 6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 거주는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좀 열악한 곳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지가 빠지더라도 또는 주택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이 빌라 또는 구축 아파트로 본인이 전월세에 가서 거주할 수밖에 없겠죠. 월세에 대한 부담을,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축 아파트가 더 저렴합니까? 빌라가 더 저렴합니까? 빌라가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빌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분 입장에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이려면. 그리고 투자는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빌라나 또는 신축 아파트로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강북 지역 일대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이 약 4억 정도 나옵니다. 4억 정도. 그러면 본인 현금 6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던 또는 빌라로 구입할 수도 있겠죠. 빌라는 투자 금액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월세 받는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월세 받는 투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만약에 4억으로 빌라 매매했다. 월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의 보증금 한 5천에 월세액은 거의 한 110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 갖고 뭐 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에 전월세 월세액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빌라로 가는 거라고, 빌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곳을 또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오선서울 시장이 지금 웬만한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는 지역 일대를 정비 사업으로 다 추진을 해버렸었습니다. 민간 재개발로. 그런데 여기서 추진 동력을 계속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빨리 추진을 하려면, 공급을 빨리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 찾아서 개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발 이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이슈로 빌라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계속 여기 보는 겁니다. 왜요? 지금 신축 아파트 많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거 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빌라나 구축 아파트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전월세, 월세 가격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담을 줄이려면 빌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개발이 만약에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빌라에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전략이 또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닌 그냥 빌라에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잘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무슨 부담이 있길래 이걸 다 매도하겠습니까? 끌고 가죠. 자, 따라서 거주와 투자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고 거주자와 투자자는 완전히 반비례한다. 자, 아무튼 거주자도 마찬가지 이제는 빌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빌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거주자는 투자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거주가 아닌 투자의 방향성에 가셔야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